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가 심해져서 코맹맹이 소리가 자꾸 나네요. 오늘 일주일 마지막 금요일인데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인사 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은요, 간단하게 시황 한번 읊어드리고 차트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갔죠. 몸살에 걸려서 최근 수액을 맞고 왔어요. 병원에 가서. 아프신 와중에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리는 75bp로 나왔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갈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채권에 대한 간단한 내용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2년물 금리에 대해서. 몸은 컨디션이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자꾸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기침하면 폐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몸살이 아주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5%인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세는 늘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4.7%를 돌파해 신고를 경신했다. 기준금리 5%인 세계를 본격적으로 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 이것만 보고는 안 되실 텐데, 건강 잘 챙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2년물 금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가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채권 금리가 4.7%를 돌파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연준 측에서 기준금리를 그에 맞춰서 올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2년물 금리는 미국의 예금 금리를 대변해요. 근데 예금 금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시는 분? 제가 적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 미국의 예금 금리를 대변한다. 근데 예금 금리는요, 보통 기준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준 금리 또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분들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2년물 금리가 이렇게 4.7%까지 올랐어요. 기준금리 5%를 세계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인데, 2년물 금리는 미국의 예금금리를 대변을 합니다. 근데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준금리 또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세, 2년물이 신고가를 돌파했죠. 늘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채 2년물 금리가 4.7%를 돌파해 신고를 경신했으니까 이제 5%인 세계를 프라이싱 할 때가 됐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이 자기네들은 이번에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보다 더 올려야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더군다나 2년물 국채 금리 또한 4.7%를 돌파했고, 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2년물 금리는 미국의 예금 금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준 금리 또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다. 국채 금리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는 아직 뒤집기 단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지저항선을 이렇게 공유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우하향하는 패러럴 채널 하나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제가 차트에 하나 더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시간 봉 정도로 바꿔서 패러럴 채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고점끼리 이을 수 있고 저점끼리 이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모멘텀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에서 하락하는 채널로 변곡이 된 상태다. 어떤 주식이든 어떤 종목이든 항상 상승만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새로 하락하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텔레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 일봉상으로 만들어진 상태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상 0.618, 0.65 구간에 도달을 한 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텁게 쌓여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다음 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봤을 때 대충 이 매물대 구간으로도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상승 최대치는 21에서 21.8 이 정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또 그어보도록 할게요. 되돌림을.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확장 비율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도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상승 최대치는 제가 볼 때 확장 비율 1.618 혹은 1 정도까지. 그러니까 피보나치 확장은 다음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체크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 다음 파동의 길이를 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의 최대치는 이 매물이 겹쳐져 있고 피보나치 1.618 1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겹쳐져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4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상승의 최대폭이 어디까지일지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4번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되돌림 구간이 0.618, 0.65 그 다음 여기 고점 저점이었을 때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체크했을 때 자 1.618 구간이 이 매물대가 가로로 저항을 주는 부분까지 세 가지 근거가 겹쳐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 최대폭은 21에서 21.8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시간봉 프레임에선 3중 바닥형 그려주며 반전을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간 프레임으로도 봅시다.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중 바닥형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헤드앤 숄더라고도 부르는 패턴이죠. 인버터 스케일로 딱 돌려보면은 떨어지기 정말 좋은 모양새예요. 인버터 스케일은 뭐죠?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죠. 자,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정차트예요. 정차트. 네, 역차트로 봅시다. 거꾸로. 역차트로 보면은 완전 고점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상승의 최대폭은 대신 말씀드린 피보나치 확장 비율 그리고 매물대 되돌림 비율이 겹쳐진 21에서 21.8까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눌러주세요. 단기적으로 왜 상승을 보고 있는지, 그 상승의 최대폭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그 근거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입력해주세요. 네, 5번 확인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거꾸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거꾸로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조금 명료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보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락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줘도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되려나?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딱 돌려보면은 완전 고점의 형태가 나왔던 거예요. 차트를 거꾸로 보면 이거 내려갈 수도 있겠네.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네.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차트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뭐죠?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조금 정방향으로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가끔은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좋아요. 거꾸로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텔레그램 좀 켤게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의 하락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자, 비트코인 아직 시장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진짜 바닥은 단기 보유자들도 고통을 준 뒤에 온다. 장기 보유자들은 지금 실제로 다 물려있는 상황이고 단기 보유자들까지 물려야만 이 시장의 바닥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를 봅시다. 보시면은 자, 이게 롱텀 홀더 SOPR, 그 다음 숏텀 홀더 SOPR. 지금 단기 홀더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수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낸 지표, 그 다음 장기 홀더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수익을 보고 있는지 나타낸 지표인데,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을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과거에는 이 하락장 때 손실 비율이 50을 넘어갔어야 돼요. 50 보이시죠? 50. 이 50이 보라색 박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역사적인 하락장 때 이 지표를 보시면 다 50에 도달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되시는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 파란색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 보라색 박스에 도달했을 때가 찐바닥일 때가 많았다. 자, 이때 보세요. 여기 도달했죠? 이때 보세요. 여기도 도달했습니다. 이때도 도달을 했어요. 보라색 박스에 도달을 했어요. 이 데이터가. 근데 지금은 도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쵸? 도달이 안 된 상태. 손실 비율이 50% 수준에 가까워야 역전이 된다.
손실 비율 수준이 50%에 가까워야 된다. 이게 손실 비율 수준이에요. 보시면 이 보라색 박스에 아직 도달을 못한 상태다. 근데 과거 하락장 때마다 이 박스에 도달을 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역사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현 가격도 동일해요. 실현 가격. 이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건데 실현 가격이라는 지표로 보시면 되고 하얀색 선을 보시면 돼요. 하얀색 선. 자, 보이시죠? 하얀색 선. 자, 6개월 미만의 실현가가 전체 실현가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은 반등을 준비했다. 자, 봅시다. 6개월 미만의 사람들,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이 하얀색 선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자, 이때도 이 하락장 때도 초록색 선이 하얀색 선 밑으로 내려갔었죠. 보이시죠? 이때도 초록색 선이 하얀색 선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쵸?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초록색 선이 하얀색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실현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표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이 하얀색 선 밑으로 내려와야 찐바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노란색 선은 약간 걸쳐 있고 초록색 선은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찐바닥이 안 나왔을 수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기준금리 5%인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충분히 매크로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데이터로 체크를 했을 때 찐바닥인가 하는 데이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고 국채금리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는 기준금리 5%를 프라이싱하는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관점 또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신 분들 4번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네, 4번 확인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올려드린 거고 도건씨 이거는 올려드린 거고 시황 한 번만 읽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게 너무 맹매해가지고 올해는 못하겠네요 방송을. 일단은 증시가 하락한 이유,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 뭘까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이겠죠.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대 진입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절대 안 멈춰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주식시장에 좋다 안 좋다? 주식시장에 안 좋다. 당연한 겁니다. 금리 인하 단기적으로 자금이 위험자산에 쏠릴 수 있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잡혔기 때문에. 참고로 영국은 10%가 넘게 나왔어요. CPI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CPI가 10%가 넘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10%가 넘게 오른 겁니다.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8.1%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CE 지표도 예상치 상회했죠. 인플레이션을 알려주는 지표 모두가 예상치를 넘어가 주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금리 인하 못하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고물가 시대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냐? 왜일까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못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출도 받고 기업은 투자도 늘리고 물가는 저렴해지고 투자한 만큼 새로운 사람들도 뽑고 생산량도 증가한다. 물가는 저렴해진다. 따라서 시장 통화량이 증가한다. 시장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는 극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고용보고서 있죠. 고용보고서. 지금 고용시장이 또 탄탄한지 탄탄하지 않은지 체크를 할 수 있는 지표죠. 고용보고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물가지수 발표 또 11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가지수 어떻게 나올지 알아봅시다. 현재 시장 메타는 웹3 위주로 좀 돌았어요. 웹3.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최근에 폴리곤 괜찮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폴리곤? 방송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폴리곤 차트 좋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다 올랐죠. 웬만한 거 알고도 이렇게 올랐고 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폴리곤도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올랐습니다. 이것도 ICP도 올랐나요? ICP 말씀드렸었는데 ICP도 올랐나? 얘도 뭐 오르고 있네요. ICP도 바닥 잡아주고 돌리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 차트가 문제가 뭐냐 저는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만 드리고 왜 나는 이걸 다 놓쳤을까 방송하느라.
어쩔 수 없지만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현재는 메타를 타야 됩니다. 메타를 타야 돼요. 웹3 위주 강세 메타기 때문에 웹3 위주로 일단 1차적 체크를 하시고요. 2차적으로 차트가 좀 만들어진 친구들은 디파이 계열 괜찮습니다. 디파이 계열 요런 애들 아주 이쁘죠. 바닥 요렇게 만들어주면서. 디파이 계열 또 뭐가 있을까요? 디파이 대장주 뭐가 있죠? 디파이 대장 유니스왑도 나쁘지 않네요.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네. 아무튼 메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웹3가 이제 마무리가 좀 돼가는 추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웹3는 좀 단타식으로 보시고 다음 메타가 디파이 쪽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디파이를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방송 내용 이해되신 분들 6번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송 내용 이해되신 분들 6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 지금 코가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코인들도 다 오르고 있고요. 시황이랑 차트 분석 다 해드렸으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또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가 진짜 무섭네요. 한번 걸리니까. 네, 다들 푹 쉬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시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